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은 뭐냐면 원가법의 계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매일기보 63에서도 원가법의 계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해보래요. 제조달원가를 전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줘서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하면 되겠죠. 그때 20년 전에 이 건물을 실제로 지었대요. 그럼 만든 시점은 지금 20년 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층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때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왠지 나온 비용을 500으로 나눠줘야 될지 1450으로 나눠줘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니까 당연히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두 숫자 중에 1450만 사용한다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전체 20년 전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왠지 빼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직접 공사 비용이 3억 원, 그 다음 간접 공사 비용이 3천만 원, 그래서 공사비 전체 총계가 3억 3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자의 이윤을 줬어요. 이때 포인트. 우리는 원가법에 의해서 비용을 모을 때, 비용을 계산할 때 그 제조달원가에 기본적으로 뭘 더하게 돼 있냐면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지을 때는 스스로 짓는 자가건설이 있고 남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얘를 도급건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도급을 발주하는 사람은 도급인, 짓는 사람이 되겠죠. 그걸 도급을 받아서 지어주는 사람을 받을 숫자를 써서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수급인은 천사가 아닌 이상 짱구가 아닌 이상 당연히 대가를 받겠죠. 그럼 그 수급인이 누리는 이윤이 도급 발주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비용이겠죠, 여러분.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의 이유는 제조달원가에 더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뺀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전체 들어간 비용은 20년 전에 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4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은 게 20년 전에 4억 원에 만들었다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기준 시점에 얼마에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재조달원가잖아요. 기준 시점에서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때 문제를 봤더니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지금 100이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는 145래요. 우선 4억을 전체 비용이니까 얘를 제곱미터당 비용으로 고치려면 14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제가 145로 나눴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숫자 배열만 보면 되거든요. 문제에서 찾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러우시면 1450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4억을 다 두들기시고 그 결과는 똑같아요. 4 나누기 145로 한 거예요. 원래는 1450이지만. 그럼 이때 나온 이 숫자의 배열이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제곱미터당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돼 있겠죠. 그런데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항상 처음 기준은 100%예요. 그 100%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전에는 100이었는데 이제는 145가 필요하대요. 그럼 14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45%는 1.45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145, 1.45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이라면 얘는 1.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130이면 1.3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45로 나눴다가 145, 1.45를 곱하니까 1.45 나누고 1.45 곱하면 그때 1이잖아요. 나눈 것으로 똑같이 곱하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배열 4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 돼요. 그럼 4로 시작한 것, 4만 나와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다시 풀어볼게요.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해보랍니다. 똑같은 기출문제예요.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게 느껴지시죠? 대지 면적 사용하지 않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건물의 연면적 1250으로 사용하는 거죠.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줬습니다. 직접 공사비 2억 7천이래요.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공사비 개가 3억이에요. 개발업자의 이유는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계를 3억 6천만 원으로 줬어요. 아예.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3억 6천만 원을 1250으로 그냥 나누면 얘는 10년 전 제곱미터당 건축 비용이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36, 제가 또 0000을 안 칩니다. 36 나누기 얼마예요? 1250인데 125로 나누죠. 125로. 그리고 곱하기 이제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10년 전 건축비 지수. 걔가 100%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135래요. 기준 시점 현재는. 그러니까 135, 1.3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0.38888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3888로 나와 있는 건 딱 1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래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가법에 의해서 구할 때는 정액법인지 정율법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봤더니 얘는 정율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정율법에 의해서 까나가는 문제는 오히려 쉽습니다. 딱 한 번 이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시험 32회까지 시험 보는 중에 정율법 계산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요. 근데 다시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쉽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정률이 만약에 10%라면 해마다 10%씩 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마다 10%씩 정해진 비율을 까면 해마다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이 남는 비율이 얼마가 남는 거죠? 전체에서 10%를 까면 전체 중 90%가 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한 것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률이 10%라면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은 90%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에서는 전체 100%의 90%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90%인 거예요. 이게 1차 년도의 적산가액입니다. 정률 얼마를 적용했을 때? 10%를 적용했을 때. 그럼 두 번째에는 이제 90%가 됐잖아요. 그 90%의 90%가 남는 거니까 99, 81이 남는 거죠. 전체 100% 기준으로 81%가 2차 년도의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률이 20%라면 해마다 까는 비율이 20%면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은 얼마가 남는 거죠? 처음 시작한 것에 80%가 남는 거죠, 여러분. 전년 대비 잔가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전년 대비 잔가율. 네,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가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100%에 80%가 남으니까 80%겠죠. 이 80%가 바로 1차 년도의 적산가액입니다. 정률 얼마일 때? 20%일 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80%에 80%가 남겠죠? 88이 64. 64%가 남는 거예요. 이게 2차 년도의 적산가액이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쫙 보는 거예요. 신축 공사 비용이 8천만 원이랍니다. 준공 시점은 2019년이고 기준 시점이 2021년이래요. 그럼 2년 지났죠. 경과년수는 2년이에요. 그때 건축비 지수가 2019년 10월에 지었을 때 항상 100이죠, 여러분? 100 기준으로. 이제 2021년 기준 시점 10월에는 125래요. 그럼 8천이 드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125%만큼 더 드니까 8 곱하기 1.25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공을 두들기지 않아요. 8 곱하기 1.25를 해줄 겁니다. 그럼 실은 10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도 공을 두들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공을 지어버린 거예요. 1이에요, 1. 1. 1억에. 지금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래요. 그럼 전년 대비 잔가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얘는 착하게도 정률이 20%라고 주지 않고 전년 대비 잔가율을 80%라고 줬네요. 그럼 첫 번째는 80%가 남았을 거예요. 100%에 80%가. 두 번째는 88에 64죠. 되셨어요? 그래서 제조달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의 n승이다. 이게 n차년도의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인데 2차년도면 80%에 80%가 남았으니까 64%가 남았구나. 전체에. 그럼 1 곱하기 0.64라면 0.64죠. 그럼 64로 나와 있는 건 6,400만 원. 전체 1억에 64%가 남았으니까 6,40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 구할 때 절대로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만든 시점의 건축비 지수는 항상 100이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이다, 110이다, 145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럼 120이면 120%니까 1.2 곱해주시면 되고 145면 145%니까 1.45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에서 0 두들기는 순간 나는 시간을 다 까먹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엄한 민법 문제를 죽이면 안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